자,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현재 진행형인 현안이 있죠. 시급한 사안인데요.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의정 갈등, 당정 충돌로까지 번진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추진에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오늘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개혁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은 일단 확인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위기감, 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뭐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현장에 우리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이틀 전에 이 중재안을 꺼내들었죠. 공개화했는데요. 자, 이러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까지 지금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답변을 들어보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라는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 절충안을 명확하게 지금 거절한 것이다,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좀 다르게 이해했는데요.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 부분 세밀하게 들었는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후, 그러니까 2026학년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는 그 대전제는 지금 여당에서도 당연히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료 개혁의 대의와 목적을 살려가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견이 없어요. 다만 그 의료개혁의 대의와 목적을 살려가면서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게 하면서도 의료 공백을 막고 동시에 의료계가 뭔가 수긍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026학년도 그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당정 간의 상황 인식을 좀 더 긴밀하게 공유를 하고 머리를 맞대는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단임제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게 단임제고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료계획, 지금 현재 의료 공백 발생이 안타깝지만 의료 공백 발생 플러스 필수 지역 의료 이 망가진 부분, 이런 것들, 응급실 뺑뺑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수 증원 문제가 나왔던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전국이 이탈하게 되고 조금 더 가중된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나서 의료개혁 관철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다만 이제 2026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방식이 이제 공개적 방식이 아니고 당정 간에도 뭔가 수기 과정 거친다 그러면 그런 방식이 저는 정부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안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여지는 없잖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와 이 인식 차이, 현실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뜻을 좀 더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미묘한 차이가 지금 드러난 상황이죠. 이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 정부 당국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대안은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그런 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원칙에 방점을 찍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의료 대란을 걱정하는 민심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아까 이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료 공백 사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둘 다 이제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둘 다 네. 약간의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가 내용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중재안을 제시를 했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100번 양보해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을 받았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전공의를 바로 복귀합니까? 지금 그렇게 합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그 중재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차 문제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대통령실에게 이런 중재안을 던지기 전에 당의 다른 축인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상의했습니까? 어떻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 두 번째, 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중재안을 던질 때도 물밑에서 사전 교류를 통해서 해야지 저렇게 공개적으로 던져버리면 대통령실에서 운식의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이 내용면과 절차적인 면에서 지금 어떤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 네. 절차적인 미숙으로, 내용면의 미숙으로 저는 이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네. 아니 원래 일요일에 그 고위 당정 협의 때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비공개로 건의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툭 던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했는데 정부와 그동안의 여러 안을 그 건의를 하고 소통을 해왔고 어느 날 갑자기 던진 것이 아니다. 이 부분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최근에 코로나 걸리셨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그 고위 당정에 자가격리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에 복귀를 하셨고 제가 오늘 최고위 갔다 왔는데 한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사이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